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오늘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558억 달러를 넘어서며 우리 무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코스피도 3천 초반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국내 천연가스 ETN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오늘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6명, 3단계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의 방역 기준은 일부 완화됩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99명,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199명까지 허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10월 말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5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무역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9월 수출액이 55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품목별로는 15개 주력 품목 중 8개 품목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품목들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농수산식품, 화장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 유망소비재 품목은 역대 9월 수출액 중 1,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코스피는 3천선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3천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미국 채권 금리 상승 여파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유럽 중앙은행이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 참석해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공급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1.5%를 넘어서는 등 시장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당분간 면하게 됐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내년 12월 3일까지 정부 재정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한 것인데 다만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또 3조 2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부채 한도 협상 등이 남아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3.39% 내린 3019.18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5.19% 급락하며 983.20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대량 매수에 나선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도 개인이 방어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낙폭이 커졌습니다. 아마존이 7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오는 11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10여 곳이 넘는 기업이 관련주로 꼽히는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상장 후 직접적 수혜를 볼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레보비루 캡슐을 개발하는 두 번째 임상 2상을 진행한 부광약품, 치료 효과가 유의미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추가적인 개발 계획도 없다고 전하며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는 글로벌 수요의 견조성을 확인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중국 전력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비철금속, 상사, 수소 등에 대한 관심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천연가스 상장지수 증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에너지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되며 이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열량 단위당 5.87달러로 연초 대비 127.52%가 상승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원자재 분야에서 일종의 계절주라고 불리지만 기상 이후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이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등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을 추종하는 ETN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ETN 중 수익률 상위 3종목은 모두 천연가스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천연가스 선물 가격 상승 시 2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상위 3종목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341.08%에 달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ETN 중 가장 크게 손실을 본 종목은 천연가스 가격을 2배로 역추종하는 인버스 상품으로 모두 80%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천연가스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황교안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유럽의회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자는 결정을 내리자 러시아는 9월 유럽 수출량을 전년 대비 22% 줄였다며 계절적으로도 가스업종 성수기에 진입한 만큼 유럽발 천연가스 공급 부족 이슈가 금방 끝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원유값 급락에 원유 레버리지 ETN의 괴리율이 2000%를 넘어선 바 있는 만큼 ETN 상품 투자 시 매매 정지, 상장 폐지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2년 넘게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상황인데 매입 방식을 두고는 의견차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전면 개방을 향한 시민단체,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 개방한다고 했는데 지금 2년 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최종 결정이 이미 여러 차례 밀린 상황인데 진행 상황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유로 완성차 업계 진출을 제한한 건데요.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며 현대차를 중심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중고차 업체의 반발로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는데요. 당초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업계 간 협의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중고차 매매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월 협의회를 만들어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를 참여시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게 결정까지 법정 시한은 이미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평행선이잖아요. 쟁점이 무엇입니까? 네, 핵심은 완성차 업계의 시장 비율과 개방 단계, 중고차 매입 비율 등입니다. 이 중 합의가 된 부분은 완성차 업계가 취급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측은 협의 초기 단계에서 완성차 업계가 전체 물량의 10%만 판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제시하는 전체 물량의 기준이 달랐는데요. 완성차 측은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을 합한 연간 250만 대로 잡은 반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만을 포함한 110만 대로 제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취급 가능한 물량이 완성차는 25만 대, 중고차 측은 10만 대로 약 15만 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은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의 평균을 전체 물량의 기준으로 삼는 걸로 합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매입 물량과 보상 방안입니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가 제한된 시장 점유율 내에서만 매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매물은 공익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업계에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완성차 측은 신차 구매자가 기존 자동차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면 점유율에 상관없이 매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의 시장 진출로 인한 보상 방안으로 중고차 업체들도 대리점을 개설해 신차를 판매하는 신차 판매권을 요구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뭐 양측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있고 뚜렷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양측의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이렇게까지 공들이는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네, 우선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규모보다 큽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이전 등록 대수는 395만 대로 신차 등록 대수인 191만 대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연간 중고차 거래액만 2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고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고차 시장은 더욱 커졌는데요. 완성차는 코로나 쇼크로 생산과 판매가 급감했지만 중고차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온라인 거래 규모는 2015년 4,000대에서 지난해 4만여 대로 연평균 59% 성장했습니다.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만 46%에 이릅니다. 근데 보니까 국내에 20개 이상의 수입차 브랜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입차 보면 뭐 중고차 매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면 국내 제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차 브랜드의 인증 중고차 매장은 101곳입니다. 수입차 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23곳으로 가장 많은데요. BMW가 20개, 미니가 14개, 아우디 11개 등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인증 중고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량 규모도 큽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은 올해 상반기에만 15,000대가 넘는 중고차를 판매했는데요. 성장 추이를 보면 2017년 약 14,000대에서 2020년 25,000대로 3년 동안 70% 이상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연간 3만 대 판매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도 국내에서 이번 달부터 중고차를 직접 팔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홈페이지에 인증 중고차 페이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판매하는 모든 기종이 대상이며 주행거리 7에서 8만 킬로미터 이하 자동차가 주로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좀 진출 결정이 늦어지면서 완성차 업계, 그러니까 국내 완성차 업계 불만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 르노, 삼성, 한국-GM 사장단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 르노, 삼성, 쌍용자동차의 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선택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권칠승 장관이 중재 입장을 밝혔는데 이 결과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여론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 시장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76.4%가 국내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며 혼탁하고 낙후됐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기업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큰 기업들이 진입할수록 허위 매물이나 가격 후려치기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엔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등 교통연대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취지의 범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 진출이 영세 사업자들을 고사시킨다고 반발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시장 독점이나 시세 조정 행위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도 중고차 매매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엔 산업규모가 크고 후생 차원에서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중기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결정기한이 지난 사안인 만큼 중기부가 이달 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가계대출이 급증한 주요 저축은행과 인터넷 은행을 소환해 가계대출 속도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본격적 대출문 걸어 잠그기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억제에 나선 금융당국이 감시의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SBI 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 에큐온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과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 관계자를 호출해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을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호출을 받은 카카오뱅크는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SBI, 에큐온, 한국투자저축은행도 조만간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큐온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대출이 몰리면서 목표치를 넘긴 상태이고 SBI 저축은행은 목표치는 초과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이 1위라 이번 호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율 연간 목표치로 제시한 기준은 21.1%입니다. 개별 저축은행 79개 가운데 17개 저축은행이 21.1%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가계대출 조익에 나설 저축은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연간 총량치 2배를 초과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들은 고신용자 위주 카드론 한도를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적극적인 총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한파가 거세질수록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2.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린 것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일부 주택 대출이 중단되고 기준금리가 오른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나오며 매수 심리가 살짝 꺾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도 여전해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인천 지역 매수 심리도 각각 2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지방 매수 심리도 꺾인 가운데 대구에 이어 울산의 매매 수급 지수가 4주 만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서울은 주택 매매량이 11,000여 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 매매량은 89,000여 건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4% 증가했습니다. 소수의 거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거래 절벽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한 8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 1,000여 건으로 집계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6% 증가한 것으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년 전보다 5.8% 늘어났고 지방은 14.7% 증가했습니다. 한편 8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은 1,000가구가량으로 전월 대비 14.3% 줄어들었고 지방은 13,000여 가구로 1% 줄어들었습니다. 던킨 도너츠가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SPC가 CCTV를 공개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죠. 그런데 이미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상황이라 거세진 여론을 달리기 위한 물타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공장 위생 논란에 휩싸인 던킨도너츠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SPC그룹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주걱을 든 직원이 기계 상단을 수차례 치고 기름이 잘 떨어지지 않자 고무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SPC는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이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기로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라며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직원은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게 돼 있던 직원도 아니었다며 어제 오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확보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은 물타기 행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9일 조사에 착수한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네,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식약처 해썹 평가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 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찌든 때나 곰팡이나 이런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전반적인 위생 상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것을 믿고 이용한 고객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강은미 의원은 유증기 제거를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했다는 사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CCTV 1년치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SPC는 식약처 점검 결과 지적된 내용은 제보된 내용과 무관하며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역대 갤럭시 시리즈 최고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지난 8월 27일 출시 후 한 달여 만인 이번 주말께 판매량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가장 빨리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S8과 유사한 속도로 역대급 흥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적용한 프리미엄 제품임을 고려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이란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명동 사옥에 장애인 체육 발전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체육 특별전을 열고 이달까지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나금융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는 육상과 탁구, 농구 등 패럴림픽 종목과 선수들의 디자인 모형을 설치해 지난 2020 도쿄 패럴림픽 도전과 감동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관심 증대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튜브가 백신 반대 운동가들의 계정을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역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접종을 승인한 모든 백신에 대해 우리의 의료 가짜뉴스 정책을 확대하고 새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백신이 질병의 감염, 전염을 낮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 자폐, 암, 불임 등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삭제 대상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백신 반대 콘텐츠의 온상 역할을 하면서 백신 거부 여론 확산에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주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낮은 것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에콰도르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간 유혈 충돌로 100명이 넘게 숨지는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교정당국은 이번 폭동으로 최소 116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군경이 폭동 진압에 나선 지 5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통제됐다면서 이번 사태엔 총과 칼뿐 아니라 폭발물이 동원돼 무기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교도소 내 갱단들이 마약 밀매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 수습에 나선 기에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교정시설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교도소 내 경찰과 병력 투입을 허용했습니다. 비상사태는 60일간 이어지는데 재소자 집회가 금지되고 우편물 직배송 등도 제한됩니다. 독일 장난감 제조업체가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으로 만든 테디베어 인형이 완판돼 화제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헤르만 슈피엘바렌이 500개 한정판으로 출시한 메르켈 모양의 곰인형이 완판됐습니다. 해당 인형은 메르켈 총리처럼 금발머리 단발에다 평소 즐겨 입는 검은 바지에 붉은 재킷을 걸쳤고 특히 메르켈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메르켈 총리 특유의 손 모양을 한 게 특징입니다. 헤르만 측은 메르켈 총리 본인에게도 이 곰인형을 선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켈이 받을 인형에는 2005년 집권 이후 16년간 독일을 이끈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인형 발바닥에 숫자 16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대장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달 30일 회보를 통해 펠레에게 퇴원해도 좋다는 허가를 냈으나 항암 치료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레는 2달 전 이 병원에 입원해 정기 검진을 받았으며 대장에 종양이 발견돼 지난달 4일 수술을 받고 거의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펠레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인간적이고 애정으로 배려해준 병원의 모든 직원과 지금까지 많은 사랑의 메시지로 내 인생을 완성해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펠레는 선수로서 월드컵에서 3번 우승한 유일한 남자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